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졸중을 겪습니다. 아무런 징조도 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나곤 하죠. 그런데 만약 그 첫 신호들이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평범한 아침 습관들이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3배로 높이고 있었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신 분은 이 사실에 대해 수십 년간 경고해온 분입니다. 100세가 넘은 지금도 여전히 예리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진료를 계속하고 계신 분으로서 더 늦기 전에 모든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큰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60 넘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전하는 아주 긴급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신호는 존재하고 원인은 분명히 있으며 올바른 인식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매우 이른 시간부터, 바로 아침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우리는 보통 뇌졸중이라고 하면 갑작스러운 쓰러짐이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한쪽 얼굴이 굳어버리는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극적인 순간보다 훨씬 조용하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신호가 먼저 시작된다는 거군요. 이를테면 양치질을 하거나 신발끈을 매거나 첫 커피를 따르는 그 짧은 순간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화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응급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몸이 보내는 작고 미묘한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초기 증상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조짐들에 대해 나눌 겁니다. 아울러 제가 진료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어르신들의 아침 습관 중에서도 특히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이는 행동들을 짚어드릴 겁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2가지 습관은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60을 넘기셨거나 그 나이대에 소중한 가족이 있다면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하나의 변화가 평범한 아침과 인생을 뒤바꿀 위기의 아침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이라고 조언하시는 뇌졸중의 초기 징후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통증이나 어지러움 같은 뚜렷한 증상을 떠올리지만 사실상 가장 위험한 신호는 훨씬 더 미묘하고 그래서 더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이 찾아오기 전 우리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경고는 움직임의 미세한 어긋남입니다. 예를 들어 칫솔을 들려고 손을 뻗었는데 생각한 위치에 닿지 않는다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려다 입가로 조금 흘리게 된다거나 셔츠 단추를 끼우는데 손가락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느낌. 마비도 아니고 감각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개 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분명한 뇌신경의 신호입니다. 뇌는 우리의 모든 정밀한 움직임을 조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처럼 느껴지는 그 어색함이 바로 혈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겪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4살의 은퇴한 회계사였고 평소에도 또렷한 사고를 유지하던 분이셨죠. 그분은 아파서 병원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열쇠를 자주 떨어뜨리고 단추를 채우는데 자꾸 손이 미끄러진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혹시 관절염이 아닌가 싶어 내원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여쭤보니 며칠 전에는 장을 보기 위해 목록을 적다가 갑자기 우유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머리가 아픈 것도 말이 꼬인 것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 본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 주 초에 작고 조용한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48시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혈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식단을 조절하며 수분과 약물 관리를 시작했죠. 그 결과 큰 뇌졸중으로 이어지지 않고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미리 포착하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실제로 국제의학저널 란셋 신경학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TIA 이후 48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이며 이 시점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심각한 뇌졸중 발생 확률이 80% 이상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동시에 커다란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저 몸에 이상하다고 느끼는 아주 작은 순간 하나가 우리의 뇌를 지켜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한낮이 아니라 바로 아침이라는 점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뇌가 우리보다 먼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아침에 눈을 뜬 직후 1시간이 뇌졸중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밤새 수면을 취하는 동안 몸은 심하게 탈수된 상태가 되고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없이 혈액은 서서히 농축됩니다. 게다가 새벽 시간에는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상승하고 많은 고령자들에게선 이와 함께 혈압도 같이 올라갑니다. 즉 걸쭉해진 혈액 수축된 혈관 높아진 혈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미 약해진 혈관에 갑작스러운 압박이 가해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정신없이 시작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뉴스를 켜고 커피를 마시며 급하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합쳐져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뇌졸중의 위험을 3배 이상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 가지 아침 습관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하고 있는 행동일 겁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반복되지만 그 안에는 조용히 위험을 키우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편리함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비싼 대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실수, 바로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물이 아니라 커피입니다. 이를 닦고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그 다음 바로 커피포트를 올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물 한 모금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넘게 아무런 수분도 섭취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체내 수분은 빠져나가고 혈액은 점점 끈적해집니다. 물 한 모금 없이 아침을 시작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건조한 스펀지를 그대로 심장과 뇌에 연결한 채 작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끈적해진 피는 순환 속도가 느려지고 쉽게 엉기며 결국 심장과 뇌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실제로 유럽 신경학 저널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수분 부족은 처음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의 48%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유전도 아니고 식단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탈수였다는 사실이죠. 거의 절반 가까운 비율입니다. 단지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셨느냐, 마시지 않았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커피보다 먼저, 약보다 먼저, 뉴스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차갑지 않은 천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한 컵 가득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입을 적시는 행위가 아니라 뇌를 다시 적셔주는 작업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문득 제 자신이 떠오릅니다. 아침마다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먼저 마시고 물은 전혀 마시지 않은 채 뉴스 속 자극적인 소식에 휩싸였던 수많은 아침들. 그리고 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수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죠.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는 자극을 먼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을 먼저 원합니다. 커피는 자극이지만 물은 순환입니다. 뇌는 먼저 순환을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박사님의 접근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공포를 조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려움을 주기보다 뇌가 본래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우리가 방해하지 않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뇌는 흐르기를 원하고 몸은 회복하려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막지 않는 것, 단지 그것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짚어볼 아침, 습관은 무엇일까요?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위험 습관은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바로 눈을 뜨고 난 뒤 너무 오랫동안 침대에 앉아만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멍하니 앉아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아무런 움직임 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20분, 30분씩 시간을 보내는 일.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느긋한 여유 또는 몸을 깨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박사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뇌졸중 위험이 조용히 높아지는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밤새 수평 자세로 누워있다가 갑자기 움직이지도 않은 채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다리 쪽으로 몰린 혈액이 위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 혈액의 정체는 심장이 다시 펌프질에 순환시키기 위해 더 많은 압력과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 심장과 뇌에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정체된 혈액이 단지 느리게 흐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혈관에 찌꺼기나 혈전이 존재하는 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오히려 그 혈전을 위로 올려보내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실제로 화장실에서 일어난 뇌졸중 사례들을 종종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변기에 앉아 무리하게 힘을 주는 순간 혈류가 급격히 변하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님은 말합니다. 서두르지 말되 너무 오래 멈추지 말라고. 즉, 천천히 눈을 뜨되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루틴을 반드시 포함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상체를 일으켜 앉을 때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천천히 원을 그리듯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일어나 가볍게 제자리에서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2분 길어야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이후 3분이 하루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건강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험을 무리하는 행동에서만 찾습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거나 너무 격하게 운동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위험이 온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요함에도 위험이 숨어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아무 움직임 없이 앉아있는 그 정적인 시간이야말로 고령자의 혈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수란 거창한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노력이 아닌 이런 작고 똑똑한 습관의 축적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박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듯 오래 살기 위한 비결은 두려움이 아닌 지혜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아주 사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눈을 뜬 그 순간부터 몸을 다시 천천히 깨워주는 것, 그게 바로 그날 하루를 건강하게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아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은퇴 후 일상의 리듬이 느슨해진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세 이후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르는 것은 푸짐한 한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든 최소한의 영양 섭취조차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 커피부터 마시고 약을 챙겨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몇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입맛이 없다, 아침은 원래 안 먹는다, 간헐적 단식을 시도 중이다 라는 이유로 아침을 건너뛰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그런 습관이 뇌에 직접적인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혈당 즉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저장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혈당 조절 능력과 호르몬 리듬이 안정적이라 단식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혈당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수면 중 탈수 상태가 겹치면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 공복 상태가 뇌에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탈수 상태, 공복 약물 복용이 동시에 겹치면 어지러움, 멍한 정신 상태, 심지어는 일시적 의식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은 혈류의 불안정성을 유발하여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합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해온 65세 이상 뇌졸중 환자 중 상당수가 사건 당일 아침 식사를 거른 상태였고 대부분은 약을 공복에 복용한 후 스트레스를 겪은 날이었습니다. 이 조합, 즉 공복 플러스 약물 플러스 정신적 자극이 가장 위험한 트리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무겁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박사님은 작고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권장합니다. 삶은 계란 반 개의 무가당 요거트, 한 숟가락 물에 불린 호두 몇 알. 이것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에게 오늘도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입맛이 없다고 해도 약을 먹기 위해 억지로 뭔가를 삼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뇌에 안전벨트를 매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결국 이건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과 생체 리듬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진행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참 가슴 깊이 와닿네요. 저는 수년 동안 아침을 거르는 걸 일종의 절제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몸에 좋고 의지가 강한 것처럼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건 절제가 아니라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지 않는 행동이었네요. 이에 박사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특히 남성 어르신들 중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선택이라는 말이 사라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혈류순환과 관련된 문제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조용한 독약처럼 아침을 삼켜버리는 습관입니다. 이름하여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급하게 끌어안는 습관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시고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의아하셨나요?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은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눈을 제대로 뜨기도 전에 뉴스를 확인하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메일을 읽고 배우자와 오늘 일정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것. 이 모든 게 스트레스를 쌓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부어놓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사실 우리의 뇌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뇌는 아직 인지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이 시점에서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미 정점으로 치솟아 있습니다. 동시에 혈압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시간이죠. 이 상태에서 정신적 긴장을 추가로 얻는다면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서 신체 전체에 생리학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은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2015년 스트로크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무려 9만 3천 명을 10년 넘게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 시간대에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뇌졸중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그 위험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건 잠에서 깬 후 첫 3시간이 가장 치명적인 시간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뉴스 속 사건 사고를 접하고 각종 알림에 휘둘리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건 마치 불안이라는 기름을 이미 달아오른 뇌에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박사님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처방을 내놓습니다. 여백을 만드는 아침. 눈을 뜨고 최소 10분간은 어떠한 정보나 자극도 넣지 말고 그저 몸을 천천히 풀어주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 혹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뇌의 회복을 허락하는 의식적인 틈입니다. 박사님은 단언합니다.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이건 신경계의 위생입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하루를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위생 습관이자 보호막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진행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트레스를 단순히 감정적인 일로만 생각했어요. 속상하면 말로 풀고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이제 보니 스트레스는 감정이 아니라 신체를 뇌졸중 쪽으로 준비시키는 생리적 반응이라는 걸 알겠네요. 특히 아침 첫 시간에는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전신 혈류와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 10분의 고요함, 그 짧은 정적이
바로 뇌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다려온 마지막 습관에 도달했습니다. 히노하라 시게야키 박사님께서도 이 에피소드에 처음에 언급하셨듯 오늘 소개하는 5번째 아침 습관은 아마도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간과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 습관은 단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정적, 그러나 고요한 평화가 아닌 몸 전체를 침묵시키는 신체적 무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을 따르며 소파에 앉습니다. 신문을 펼치거나 TV를 켜놓고 멍하니 하루를 맞이하죠. 혹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30분 1시간, 심지어 2시간까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롭고 건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침을 천천히 시작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 문다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히노하라 시게야키 박사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노화로 인해 혈액은 더 쉽게 응고되려는 성질을 띠게 되고 혈관은 탄력을 잃으며 근육의 움직임 없이 오래 앉아 있을 경우 하체, 특히 종아리 쪽에 혈액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혈액 정체는 단순히 다리가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다시 그 피를 끌어올리기 위해 더 큰 압력과 힘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생긴 작은 혈전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힘주는 동작을 통해 뇌로 향하게 되면 그 순간이 바로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방아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위험은 병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이 장시간 누워만 있을 경우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심각한 질환에 걸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지는 않더라도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런 정적인 루틴 속에서 똑같은 위험이 우리 몸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장소가 병원이든 거실이든 움직임이 없으면 똑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더 무서운 건 우리는 보통 위험을 무리한 활동에서 찾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야말로 진짜 위험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수록 혈관계는 정체되고 뇌로 가는 순환은 늦어지며 그 작은 늦어짐 하나가 하루 전체, 아니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은 국내 모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를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60세 이상 성인 8,000명을 추적한 결과 하루 9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뇌졸중을 겪을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았고 운동을 나중에 하더라도 이 초기 정적인 시간이 이미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보다 언제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특히 눈을 뜬 직후 1시간 이내가 바로 순환계가 깨어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 시점에 몸을 살짝만 움직여줘도 혈류는 활성화되고 뇌는 이제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은 여전히 자는 상태로 인식하며 순환은 느려지고 뇌는 멍해지고 전체 대사 리듬이 뒤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땀을 뻘뻘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5분에서 10분 가볍게 몸을 깨워주는 아침 순환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 걷듯이 움직여 보세요. 팔을 들어 천천히 하늘을 향해 뻗고 어깨를 둥글게 돌려보세요.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창밖으로 몇 발자국 걸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뇌와 몸에게 이제 흐르자고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흐르면 뇌가 깨어나고
뇌가 깨어나면 그날 하루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 해도 대부분은 그것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전조와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일상 속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부터 쌓여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건너뛰며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그 출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뇌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할 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영양제를 찾을 필요도 없고 값비싼 기계를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동안 몸이 조용히 보내온 신호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을 끝맺으며 시청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단 한 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